네, 이번 코너는 우리 아리아리 동아리인데요. 우리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6을 맞이해서 새롭게 편성된 코너입니다. 군산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지역 모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책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독서 모임 무지개 독서회에 흥묘님, 세디님 모셨습니다. 예. 이름도 멋있으신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지개 독서회 13년 차 회원이자 진행을 맡고 있는 흥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와 글쓰기가 취미인 신입회원 세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본명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냥 독서회에서는 이 애칭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무지개 독서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지역에 여러 그 독서회나 책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지개 독서회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제가 알기로 무지개 독서회는 그 수송동에 있는 군산 시립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예. 그때 도서관 하에 여러 독서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함께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군산에 이사 온 2013년부터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시립도서관 산하에 생겼던 모임이고 네. 거기에서 꾸준히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임인 거예요. 그 모두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을 쓰는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닉네임을 쓰게 된 계기가요. 일단 책 모임이라고 하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한 테이블에 동등한 테이블에 앉아서 나누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이 호칭이 우리나라 이름에는 그냥 누구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 호칭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누구 언니, 누구 선배님 이런 연령을 의식하게 되거나 무슨 과장님, 대표님 이런 직함들이 생각보다 내 발언을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신경을 쓰게 해요. 그 위계감을. 그래서 난 저 사람의 의견하고 조금 다른데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조금 생겨서 네. 그 당시에 저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언니께서 이러지 말고 우리 다 똑같이 부를 수 있는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닉네임을 사용하고 근데 처음 들어와서 나는 그런 거 좀 낯설어요. 내 이름 그냥 쓸래요. 하실 경우에는 뭐 정건희님 이렇게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여러 독서에 관련해서 모임의 어떤 규칙이나 이것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이 무지개 독서에도 그런 어떤 모임의 규칙이나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까요? 무지개 독서회 규칙은 일단 뭐 크게 1번 별점을 낸다. 별점이요? 그 책에 대한 별점, 내가 읽은 별점을 낸다. 1번. 그리고 별점 평을 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인증샷을 찍는다. 이 세 가지가 규칙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또 규칙 아닌 규칙은 읽지 않아도 별점을 내야 한다예요. 그 말은 여러 독서회에서 꼭 완독, 필독을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무지개 독서회는 필독을 규칙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읽지 않고 와도 언제든 우리는 환영이지만 읽지 않고 와도 그 책에 대한 별점은 당신이 내야 한다. 그 말은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책을 읽은 후에 이게 좋더라, 어떻더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책을 고를 때 안 읽은 상태에서 고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책이 두껍네. 표지가 좋네.
제목이 필이 딱 꽂히네 등등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책을 선별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는 꼭 별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원들이 별점을 매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혹시 두 분 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높은 별점 매긴 책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별점을 먹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별점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수개월 또는 뭐 수년 동안 작가님이 집필을 하는데 쏟은 노력을 과연 독자로서 평가를 하는 게 옳은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이 무지개 독서회에 와서 별점을 먹이면서 이제 별점을 먹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독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책을 읽고 느낀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한 독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책을 같은 회원들이 읽으면서 서로 다른 별점을 먹이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별점의 차이는 결국 상대와 나와의 서로 다른 감정의 크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정의 크기를 왜 별점이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 좀 회원들끼리도 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 내가 보지 못한 책 속에 숨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별점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나는 별점이 뭐냐면 보통 책 한 권 읽으면 최고점하고 최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은 누구는 5점 만점으로 저희 주고 있는데 5점 만점을 준다면 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0.5점, 1점 막 주기도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데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림을 읽었을 때는 대부분 평점이 높았어요. 예. 그 말은 모두가 그 책을 좋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 말은 그 책은 누군가가 읽어도 이러한 평이한 평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 있습니다. 예, 고도를 기다리며요. 그래요. 그 책 모임 외에도 뭐 포트럭 파티나 뭐 노벨상 축하 파티 한강 작가님 오셨어요? 혹시? 축하 파티, 서적 모임 뭐 이런 것도 가신다고 하거나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이런 시간이 실제 모임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활동도. 저희 무지개 독서회는 일주일에 한 번, 꽤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많은 독서회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저희는 모이세요? 매주 만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매주 만나서 한 번에 2시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으로도 사실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족하기도 예. 합니다. 저희가 매주 한 권을 읽는 건 좀 부담스럽고 책 한 권을 2주 혹은 석주에 걸쳐서 읽는데 그것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진행자인 저는 이 시간은 책 외의 이야기는 좀 지양한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디님이 가장 최근 신입 회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대체 이분은 어디서 오신 분일까? 뭐 하시는 분일까? 궁금해요. 근데 제가 못 물어보게 해요. 물어보고 싶다면 그건 그 독서회 끝나고 이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시라. 그래서 가끔씩 이런 저희들의 이런 모임이 굉장히 유용하죠. 아직은 저희가 우리 현재 신입 세디님하고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됐을 때 그 10월 달에 저희들끼리 야 이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막 흥분 상태로 어느 분이 이제 소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저녁에 모여서 막 맥주 한잔 하면서 야 넌 어느 거 읽어봤니? 아 나 그거 좋더라 뭐 그런 흥분. 그리고 작년 군산 북페어 했을 때도 우리 다 같이 가야지 이거 우리가 안 갈 수 없지 해서 우르르 가서 또 넌 또 어떤 책 샀니? 뭐 그 책은 또 어디서 파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군산에서도 하는 행사 참여하기도 하고 가끔은 뭐 익산이나 뭐 전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런 시간 꼭 필요하죠. 아, 그래요. 그 옆에 우리 세디님도 그런 모임 같은 거 많이 참여해 보셨어요? 책 독서 이외에 뭐 포트락 파티라든지. 아직까지 저는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예. 네, 제가 그 무지개 독서에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모임은 아직까지 없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흥부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이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요즘은 책을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읽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읽을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서회는 그러면 꼭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그건 다 각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무지개 독서회는 그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가능하면 구입하기보다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활용하는 걸 더 지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책을 고를 때 선정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자, 도서관에 몇 권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적어도 한 뭐 4-5권 있다 하면 이거 해도 괜찮겠네. 그리고 혹시나 한 권도 없네, 가장 신간이라서 없다 하면 요즘 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빨리 신청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책은 정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읽고 싶다의 경우에는 구매한 사람이 혹은 어디서 책을 구한 사람이 서로 돌려보면서 나 지금 읽었는데 지금 읽고 싶은 사람 이렇게 돌려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는 싶지만 매번 구매하는 건 확실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가격도 가격이지만 보관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예, 최근에 책 읽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 붐이에요. 근데 특히 여자 청년들한테 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책을 안 읽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하고 2명 제외하고는 책 읽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일반.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운 사람들, 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특히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요즘 아시겠지만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글도 잘 안 읽어요. 영상이나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문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두 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은 약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독서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독서를 하지 않는 거는 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최근에 유퀴즈에서 그 가수 박진영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력이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독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독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독서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독서가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는 저는 그 작가님이 약간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축적한 사고의 깊이를 저희는 단시간에 습득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책 한 권 읽을 때 우리가 보통 몇 시간이면 책 한 권 읽긴 읽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 만에 이 작가님의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나에게도 작가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예.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독자로서는 그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나 스스로가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작가의 의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해석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스스로 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곳에 좀 자주 참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예. 좀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독서 모임이라는 공간이 사실 누가 보기에는 뭐 지식을 자랑하거나 예.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씹어먹듯이 뭐 분해하고 파악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독서 모임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타인과 이 공유한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다 보면 약간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잖아요. 예. 그러면 체험이 되는 거고, 예. 또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넘치는 게 있으면 좀 나눠주는 것이고, 예. 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독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이렇게 끙끙 책만 읽지 마시고 이 독서 모임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예. 좀 그 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무지개 독서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혹시 흥면님도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특히 청년들에게 좀. 네. 일단 책은 우리가 나누는 소통하는 여러 가지 매체 중에 하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나는 책을 읽지 않아서 부끄럽다, 무식하다. 그런 무게감은 좀 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책이라는 매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한두 번씩 좀 만나면, 특히 혼자서 사실 만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나면 그 매력을 좀 더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가장 큰 매력은 온전히 다 그 작가와 내가 단독으로 만날 수 있고 그 만나는 시간과 그 장소조차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책이 다 나에게 맞지는 않아요. 같은 책이라도 내가 만나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나에게 가까이 오느냐 머느냐에 또 다른데 그래서 1번, 책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책은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이니 꼭 만나시기를 권한다. 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무지개 독서회는 군산 북클럽 네트워크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군산에 여러 개의 북클럽이 있습니다. 무지개 독서회에도 여럿이 있는데 그 다양한 북클럽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나한테 맞는 시간과 장소 또 내가 읽는 그 책 취향하고 좀 맞는다 이런 걸 좀 찾아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그 군산 시민예술촌에서 읽지 않고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읽지 않는 방법으로도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책이 것이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런 분들이 함께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무지개처럼 읽지 않고 와도 돼. 와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읽고 싶어져 하면 마음이 생겨 하는 그런 책 모임 우리 무지개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 저희 화요일 선생님 꼭 10시입니다. 읽지 않고 책 읽기 좋네요. 네, 마음이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오늘 그 책과 삶에 대한 따뜻한 얘기 나눠줘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과 삶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원래 전 책을 좋아해요. 책을 네. 좋아해서 전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는 거 써놓고 읽기도 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그쵸. 그리고 네, 이렇게 네. 제가 하여튼 그 예스24랑 뭐랑 최고 순위거든요. 근데 그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또 책을 더 읽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부분에서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